맡은 인천상공회에서 경제지구실장 오은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실장이 공동으로 민선 8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인천경제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인천경제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취지와 내용, 뜻을 같이 하시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천상공회에서 심재선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장단을 대표해서 부회장님 서너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 정진영 부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GM 경영하시는 최종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성개발 경영하시는 조상범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감사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천 남동구 위생공사 경영하시는 광로선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안실업 경영하시는 이기설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 인천상무도 박인서 상무부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재식 사무국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경제정책실장 시민연합회 상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근영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송원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화 기획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심재선 회장님께서 인천경제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심재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인천시 정책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 상공업계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보다 인천시 정책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도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의 경제 정책 방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인천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방정부의 정책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기업인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천의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인 의견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인천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인천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송도는 K바이오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항공 MRO 산업, 수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자동차와 로봇 산업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항과 항만이라는 우수한 물류 인프라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 조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역시 많습니다. 미래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공항과 항만 역시 지역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아쉬운 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위치해 받고 있는 각종 역차별이 많아 인천의 문제이지만 인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 경실련이 정리한 인천 기업인의 의견에는 기업인들이 실제로 바라는 정책 방향과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드리는 제언이 민선 8기 정책에 반영되어 인천의 기업인들이 경영에 대한 의욕을 회복하고 인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경제 이렇게 갖고 주십시오의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을 인천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김근정 대표께서 요약해서 기자들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의 김근영 공동대표입니다. 인천경제 이렇게 갖고 주십시오. 정책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정책 제안은 튼튼한 산업 기반이 있는 인천, 기업하기 좋은 인천, 산업 친화적 인프라가 조성된 인천, 도시 경쟁력을 갖춘 인천 네 가지입니다. 우선 튼튼한 산업 기반이 있는 인천입니다. 인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제조업 종사자 역시 감소 추세입니다. 제조업이 근간인 뿌리산업, 소재, 부품, 장비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 항공,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외끌이 구조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기반인 뿌리산업과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업 디지털 전환, 노후산단 재생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산업의 가치사슬이 지역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어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수급 난항과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및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인천 중소기업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축된 기업인의 심리가 회복되고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천 지역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 경쟁력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인력 지원, 기술 개발 등 기업 지원 정책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인천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천의 중소기업이 미래산업 생태계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 분야 인력 양성을 요청드리며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전규제 강화, ESG 경영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지원 정책 또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 친화적 인프라가 조성된 인천입니다. 인천의 기업들은 산업용지가 부족해 고민 중이며 원도심의 노후 산업 공간이 친환경 주거복합 공간으로 개발 예정되어 있어 산업용지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지 부족 해소를 위한 노후화된 산업환경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국제적인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은
지역 경제에서 물류산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화물차 전용 도로 신설, 화물차 전용 주차장 설치, 물류시설 확충, 수도권 연계 교통망 확충, 도심 내 교통량 분산 등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류와 교통의 인프라가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춘 인천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와 하나로 묶여 규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 신증설 제한 및 도시개발 제한 등으로 인천은 경제성장에 한계가 나타났으며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 주요 정책의 하나인 새 정부에서 인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등 규제 해소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 대응이 기념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가유국 등 주요 인프라가 인천에 있어도 지역 차원의 정책 권한이 거의 없어 인천과 괴리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인천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인구 대비 타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수준임에도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의 과감한 인천시 이양,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경영권 참여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상 정책 제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근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발표한 인천경제 100 바꿔주십시오의 정책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배포된 자료와 지금 말씀드린 취지, 정책 제안의 내용을 참고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천경실련의 김성원 사무처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OBS 우수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정책 제안 직접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만들었다는 의의가 이제 크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의미 있는 이런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궁금한 게 첫 번째 튼튼한 산업 기반이 있는 인천에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바이오라든가 항공 이런 대기업 중심의 기업을 우리 중소기업들과 연계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연계랄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하면 기업하기 좋은 인천에서 32.6%가 전체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확대를 좀 해줘야지 기업인들이 숨통을 트이고 이렇게 하는지 좀 현실적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조사를 직접 담당을 했던 상공회의소에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유 차장님, 직접 조사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바이오 기업 대기업들이 유치해서 지금 한도에 플러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도 인천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원부자재를 국산화 상용화해 줄 것을 계속 강의를 했고 인천시에도 이 공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올해도 3억 이렇게 좀 예산을 줘서 저희가 지금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원부자재 국산화 상용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3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한 30개 기업 1차 컨설팅을 하고 2차 컨설팅 8개 업체를 직접 컨설팅을 해서 2개 기업 정도가 지금 홍도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모범전을 납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이 모범전의 사례가 돼서 그 인천시가 또 중앙정부로부터 그 한 55억 정도의 또 국비를 받아서 전국 단위로 원부자재 사업을 컨설팅 해줄 사업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정책 자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숫자로 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경영 사정이 다르니까 그 기업들이 최근에 여러 경영 환경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이 이제 가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 항상 내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기업의 현장 기업의 정책 자금 지원은 오래전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떤 형태로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도 겪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 자금들을 수급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새 정부하고 현장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인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부분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번 지방선거도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천이 수도권 선거의 격전지처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OBS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가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선거전국하고 연결을 해서 봤을 때는 저희들의 정책 제안, 특히나 시장 후보들한테 전달하는 이러한 제안들이 경쟁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들을 해보고요. 특히나 이제 제도 개선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정법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번 후보자 간의 경쟁적인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제도가 수렴되고 그리고 현장의 기업인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부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기 아까 이번에 육성수술 공공기관 관리법 2012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법 도시경영을 갖춘 인천 부분에서 인천소재 공공기관 관리법 2012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인천에서만 이렇게 이슈화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앙공공기관 관리권 이전은 인천이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뭐 상이나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함께 좀 이슈화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인천만 이렇게 이슈화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 좀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인천상공회의소랑 인천경실련이 이런 주장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입주하게 된 거고요.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목하는 이 공공기관들은 인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입주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의 경우에도 아시는 바처럼 애초에 송도가 개발되고 부지를 인천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극지연구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데는 또 인천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극지연구소가 입주를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인천에 입주해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관계도 없는 지역으로 이양한다라는 것, 이전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아까 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전국 단위의 대안상의 그리고 다른 지역의 상의 그리고 저희 경실련도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명분이 있으면 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유 없이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전국의 상공회의소나 경실련도 공감하는 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후속 조치로 추가적인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 기자님 계십니까? 예,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이후에도 저희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공회의소 경제지능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인천경제 발전과 정책 선거 정착에 함께한다는 사명감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인천경제 이렇게 잡고 주십시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